안녕하세요. 저는 건축회사에서 일하는 여자입니다. 언젠가 친구랑 재미삼아 사주를 보러 간 적이 있었어요. 거기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똑똑하고 능력 있고 자신감 넘치고 다 좋은데 남자 복은 별로 없으니 결혼하지 말고 혼자 살라고요. 사실 그때는 남자를 만날 생각이 별로 없었기에 그 얘기를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인 건 아니고 웃으며 넘겼습니다. 사주를 100% 믿는 것도 아니고 그저 재미삼아 본 거다 보니 나는 남자 복이 없나 보다 평생 혼자 살아야겠다 하고 웃고 넘겼죠. 그런데 그 뒤로 몇 번의 연애를 했는데 만나는 남자들마다 하나같이 형편이 없었습니다. 외모나 직업 등이 좋고 진심인 것 같아서 만났는데 여자 문제가 있다던가 치명적인 성격적 결함이 있다던가 등등 처음엔 세상 괜찮은 남자인 줄 알았다가 끝에 가선 별의별 쓰레기 짓은 다 하는 겁니다. 하나같이요. 그런 일을 몇 번 겪으니 웃고 넘어갔던 그 사주풀이가 진지하게 떠오르더라고요. 더불어 남자를 믿기가 어렵고 남자에 대한 마음도 많이 사라졌습니다. 누가 봐도 꽤 괜찮은 남자의 대시가 몇 번 있었지만 혹시 또 이상한 사람이면 어쩌나, 내가 모르는 비밀이 있으면 어쩌나 걱정이 앞서 괜히 철벽을 치게 됐죠. 그러면서 남자에게 관심도 안 가지고 살려고 했는데요. 운명의 장난처럼 그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제가 봐도 남들이 봐도 정말 괜찮은 남자였죠. 외모도 선하게 생기고 대학에서 연구하고 강의를 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아직 정교수는 아니고 강사였지만 어쨌든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는 직업이다 보니 교수라고 불렸죠. 책 읽는 것을 좋아하고 그 책에 관한 토론을 즐겼던 저는 그때 독서 모임을 하고 있었는데 그 모임에서 만나고 친해지게 된 사람이었어요. 처음부터 이성적인 만남으로 시작했던 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 남자는 저보다 4살이 어렸는데요. 애초에 저보다 어리기도 해서 이성적으로 안 느껴지기도 했고 또 모임에서 만났기 때문에 그냥 친한 지인일 뿐이었죠. 책 이야기도 하고 책 추천도 해주면서 가까워졌는데 그러면서 가랑비에 옷이 젖듯 어느새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생각지도 않았다가 서로에게 마음이 커지기 시작했고 결국 그 남자와 저는 연인으로 발전하게 되었어요. 또 결혼까지 자연스레 준비하게 되었고요. 저는 남자 복이 없다라는 저의 사주에 보기 좋게 한 방 먹였다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괜찮은 남자를 남편으로 맞았으니까요. 하지만요. 지나보니 그 남자는 제가 만나온 남자들 중 가장 최악의 남자였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런 생각을 전혀 못했지만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 모든 문제는 그 만남으로부터 시작된 게 아닌가 싶어요. 그 만남이란 건 그 남자에게 제 친한 친구들과 후배 한 명을 소개시켜준 일이었죠. 그 남자와 결혼을 준비할 때 일이었는데요. 저랑 가까운 주변 친구들과 후배가 제 약혼남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다고 소개 좀 시켜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남자친구에게도 얘기를 했어요. 제 친한 친구들과 후배를 소개해주고 싶다고요. 남자친구도 알겠다면서 제 친한 지인들이니까 자기도 잘 보여야겠다고 웃더라고요. 가까운 제 지인들에게 제 약혼남을 소개해주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론 그런 마음도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 콩깍지에 씌어서 남자친구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못 보는 걸 수도 있으니 주변 지인들이 정말 괜찮은 남자인지 한번 봐주면 좋겠다고요. 그렇게 며칠 후 남자친구를 소개할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제 마음을 아는 친구들과 후배는 일부러 이것저것 질문을 퍼부었습니다. 그런 게 부담스러울 만도 한데 남자친구는 웃으며 서글서글하게 대답도 잘해주더라고요. 남자친구가 잠깐 화장실 간 사이에 저랑 친한 후배였던 재현이가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언니, 남자친구분 정말 괜찮은 사람 같아요. 인상도 좋고 성격도 무던하니 서글서글해 보이시고요. 그러게, 성격 되게 무던해 보이시고 대학 강사라서 그런지 아는 것도 많고 너무 괜찮다. 그래? 그렇게 보인다니 좀 안심이네. 뭐예요 언니. 약혼남 괜찮은지 좀 봐달라더니 사실은 자랑하려고 부른 거 아니에요? 부럽다. 나도 저런 남자 만나고 싶은데. 내 이상형이 지적이고 차분한 남자거든요. 언니, 남자친구분 동료 중에 괜찮은 사람 있으면 나도 소개 좀 시켜줘요. 알았어. 나중에 한번 물어볼게. 친구들도 후배도 다 입을 모아 결혼 잘하는 것 같다고 남자 괜찮다고 칭찬을 했죠. 어느새 화장실에서 돌아온 남자친구가 이미 자기가 계산을 다 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하는 남자친구의 여유롭고 어른스러운 모습에 저는 더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동안 만나왔던 남자들은 진짜 별로였던 거구나. 이런 남자랑 만났어야 했구나 라면서요. 그렇게 그날 제 눈이 아닌 다른 사람의 눈에도 괜찮은 남자라는 확답을 받으며 편한 마음으로 결혼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게 결혼 준비를 하며 자연스레 이세 얘기도 나눴어요. 요즘은 결혼은 해도 아이는 안 가지고 싶어하는 커플도 많으니까요. 그런데 남자친구는 아이는 반드시 키우고 싶다고 했습니다. 결혼 생활에서 아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믿었죠. 사실 저도 결혼을 안 했으면 몰라도 한다면 아이는 꼭 있었으면 좋겠다는 주의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잘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했고 제 앞으로는 행복한 나날들만 계속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3, 4개월도 안 돼서 임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은 우리 집이 손이 귀한 집이라고 아이를 최대한 빨리 가졌으면 좋겠다고도 하셨고 제가 다니는 일 때문에 아이가 잘 안 들어서는 것 같다고 일을 좀 그만두는 게 낫지 않겠냐는 얘기도 하셨어요. 아직 결혼한 지 오래되지 않았기에 너무 빨리 재촉을 하시는 게 아닌가 싶었고 또 제 일도 쉬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얼마든지 일하면서도 아이를 가질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머님께는 임신을 빨리 할 수 있게 노력을 하겠다고 다만 일은 그만두고 싶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의 뜻과 달리 제가 일을 그만두고 싶지 않아 한다고 말씀드리니 표정이 좀 언짢긴 하셨어요. 하지만 어쨌든 제가 임신을 할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한다고 말씀드렸기에 어머님도 더 이상은 말씀을 안 하셨죠.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제가 원하면 임신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동안 살아오면서 제가 원했던 건 거의 이루고 살았거든요. 원하던 학교, 원하던 직장, 그리고 완벽한 남편까지. 그런데 미처 생각지도 못했는데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게 바로 임신이더라고요. 결혼하고 여러모로 노력했는데도 저희 부부에게 아기는 와주지 않았습니다. 금방 생기겠지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초조하고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가끔 주말에 제 여동생이 조카를 데리고 집에 놀러 오곤 했는데요. 그러면 저희 남편은 조카와 정말 잘 놀아주는 거예요. 남편이 아이와 참 잘 놀아주는구나 싶어서 좋다가도 저희 부부 사이에는 아이가 잘 안 생겼기에 마음이 좀 불편해지기도 했죠. 자연 임신이 안 되다 보니 난임센터도 다니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임신을 하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건강관리도 철저하게 했고 몸에 해로운 것은 일절하지 않았습니다. 식단 관리하고 운동하고 병원에서 시키는 거 열심히 따랐죠. 그런데 이렇게 제가 노력하는지도 모르고 시댁 식구들은 툭하면 전화해 애는 아직도 소식 없냐고 재촉하셨어요. 나중에는 전화벨만 울려도 머리가 지끈거릴 정도였죠. 남편과 저 둘 다 아기를 간절히 원하는데도 아기가 잘 안 생기면서 남편 역시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마침 학교에서 맡은 연구 프로젝트 때문에 더 바빠졌고 출장이나 지방 답사를 나가는 일도 많아졌습니다. 집을 자주 비웠죠. 아기라는 게 저 혼자 애쓴다고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병원에서 지정해준 날짜에 맞춰 함께 노력해야 하는데 출장이 겹쳐 임신 가능 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허다하게 생겼습니다. 남편은 그럴 때마다 말로는 미안하다고 했지만 내심 아이를 갖는 것에 많이 지친 듯 보였어요. 그러다가 남편과 크게 싸우는 일도 생겼습니다. 남편의 출장이 너무 잦았고 그로 인해 남편에게 불만이 생겼을 때였거든요. 어떻게 매번 중요할 때 출장을 가는 거야? 전에는 이렇게 출장 많지 않았는데 요즘은 왜 이렇게 출장이 잦은 거야?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어디 놀러 가는 것도 아니고 세미나랑 답사 참석차 가는 건데. 당신 그 말은 내가 없는 일정을 억지로 만들어서 간다는 거야, 뭐야? 아니 왜 그렇게 말해? 속상하니까 얘기하는 건데. 병원에서 지정해준 날짜에 맞춰서 숙제 열심히 해도 모자랄 판에. 남편은 짜증을 왈칵 내더라고요. 아, 숙제. 진짜 지친다. 나만 좋자고 그래? 당신도 아이 원하잖아. 누가 아니래? 근데 항상 나만 아등바등 노력하는 것 같잖아. 당신은 사실 아이 없어도 상관없는 거야? 아니, 내가 더 원해. 근데 솔직히 말하면 이렇게 노력해도 안 생기는 거 좀 더 근원적인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고. 그게 뭔 소리야? 나 때문이라는 거야? 병원에서 자기 나이가 좀 많다는 얘기도 했었고 사실 여자 나이가 임신에 중요한 건 사실이잖아. 뭐라고? 저는 경악을 했습니다. 남편은 말해놓고 아차 싶은 표정을 짓긴 했지만요. 속으로 제 나이 때문에 임신이 안 된 거 아니냐는 원망을 계속 저에게 하고 싶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제가 놀라서 아무 말도 못하자 남편은 그제야 미안해. 말 실수했어. 그러는 겁니다. 하지만 남편의 진짜 속마음을 들었는데 미안하다고 한다고 없던 일이 되겠나요? 그게 당신 진심이야? 내가 당신보다 나이 많은 거 모르고 좋아했니? 모르고 결혼하자고 한 거야? 그게 아니라 미안해. 내가 말 실수했어. 진짜 섭섭하다. 당신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던 거잖아. 내가 나이가 있어서 임신 안 되는 거라고. 나도 그냥 아무 말이나 혼나온 거야. 그런 말이 속에 없는데 어떻게 나오겠어? 미안하다. 말 실수했고 어쨌든 나도 일 때문에 가는 건데 이런 일로 스트레스 좀 안 줬으면 좋겠어. 라는데 너무 냉정하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알던 남편이란 사람이 다른 사람이 되어버린 것 같았죠. 저는 그 순간 서러움이 북받쳐 결국 눈물까지 보이고 말았습니다. 남편 입에서 제 나이 때문에 임신이 안 된다는 얘기를 들을 거라곤 상상도 못했습니다. 남편은 그 후에 다시 사과했지만 싸늘하게 식어버린 제 마음은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았죠. 그렇게 남편이 출장을 간 다음 날 저는 오랜만에 친구와 후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누구라도 만나서 하소연도 하고 위로도 받고 싶었거든요. 제가 그 얘기를 하며 속상해하자 다들 한마디씩 저를 위로해 주더라고요. 수민이 너 진짜 속상했겠다. 우석 씨 너무하네.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하냐.
그런데 그때 갑자기 옆에서 가만 듣고 있던 후배 재현이가 흑 하고 눈물을 터뜨리는 겁니다. 저도 친구들도 다 놀랐죠. 왜 그래, 재현아? 그러자 재현이는 손으로 얼굴을 가리면서 그러더라고요. 언니가 너무 속상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갑자기 눈물 나서요. 미안해요. 괜히 주책 맞게. 라면서 잠깐 화장실로 가더라고요. 저는 재현이의 모습에 마음이 찡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여리고 착하면 내 상처에 이렇게 같이 아파해주고 슬퍼해줄까 싶어서 저도 덩달아 코끝이 시큰해지더라고요. 재현이는 잠시 후 화장실에서 돌아왔고 저는 그렇게 나를 생각해줘서 고맙다고, 나 괜찮다고 도리어 제가 재현이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며칠 뒤였어요. 출장에서 돌아온 남편이 외국에서 산 가방을 선물로 주며 지난번 일은 정말 미안했다고 사과를 하더라고요. 그땐 내가 말이 너무 심했어. 자기가 제일 힘든 거 아는데. 사실 마음이 풀어진 건 아닌데 계속 혼자 꿍해 있는 것도 좀 아닌 것 같았고 적당히 풀자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남편도 계속 미안하다고 하고 남편도 속상한 마음에 그냥 그런 소리를 했나 보다라고 이해하기로 했죠. 아니야. 나도 힘들어서 괜히 자기한테 심술 부렸던 것 같아. 나도 미안해. 그렇게 남편과 저는 화해를 했습니다. 그 후에 극적으로 아이를 가졌으면 참 좋았겠지만 역시나 임신은 몇 개월간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어머님은 이제 통화로는 만족을 못 하시겠는지 퇴근하고 나서나 휴일 때 저희 집에 자꾸 찾아오셨어요. 그러면서 자꾸 저보고 회사를 그만두라고 하시고 어디서 지어오신 보약을 꼬박꼬박 먹으라고 하시기도 했습니다. 나중에는 같이 용한 점집에 점을 보러 가자고까지 하시는 거예요. 어머님이 하도 난리를 치시니 저도 어쩔 수 없이 따라갔는데요. 거기서 그 점쟁이가 남편과 저의 사주와 궁합 등도 보고 이래저래 보더니 사주에 자식 복이 안 보이니 헛수고 그만하고 단념하라고까지 하는 거예요. 너무 어이없고 불쾌한 기분으로 다른 건 묻지도 않고 밖으로 뛰쳐나가 버렸습니다. 근데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어머님은 저를 못마땅한 얼굴로 바라보시더라고요. 계속 한숨을 쉬시며 가슴을 치시기도 했죠. 미리 알아봤어야 하는데 이걸 어쩌면 좋니? 어머니, 그냥 미신이잖아요. 저 사람이 얼마나 용한 줄 아니? 아휴. 어머님 옆에서 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가만히 있어야 했습니다. 애를 못 낳는다는 이유 하나로 대역죄인이 된 기분이었죠. 저에게 임신이 이렇게 간절한 일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간절하던 아기는 엉뚱한 곳에 들어섰습니다. 바로 저랑 친한 후배였던 재현이었어요. 단톡방에서 문자를 받자마자 저희는 곧바로 모여 어떻게 된 일인지 물었죠. 재현이가 자기는 임신 3개월 차라고 하더라고요. 재현이는 결혼을 한 적이 없는 미혼입니다. 게다가 남자친구가 있는 줄도 몰랐죠. 그런데 난데없이 임신 소식을 전하니 놀랄 수밖에요. 저희는 아이 아빠는 어떤 사람인지 물었습니다. 그런데 재현이는 말하기를 조금 주저하더라고요. 오래 만난 건 아닌데 그래도 잘 만나오고 있어요. 서로 많이 좋아하고요. 그랬구나. 어떤 사람인데? 그냥 우연히 알게 돼서 친해진 사람인데요. 좋은 사람이고 서로 많이 사랑해요. 그 남자도 아는 거지? 그럼요. 저희 곧 결혼할 거예요. 그 말에 저도 친구들도 안심했습니다. 재현이는 학교 다닐 때부터 알아왔던 후배인데 그때도 여러 남자들과 스스럼 없이 어울리는 성격이었습니다.
여자 동기보다는 남자 동기들이랑 더 친하고 가깝다고 그랬었죠. 재현이랑 만나는 남자가 어떤 남자인지 친한 언니로서 걱정도 됐지만 재현이가 구체적으로 말하고 싶어 하지는 않는 것 같아 저희도 더 이상 물어보진 않았습니다. 어련히 알아서 잘하겠지 하며 그냥 축하만 해준 거죠. 하지만 한편으론 좀 씁쓸하기도 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별짓을 다 해도 안 생기는 아이가 결혼도 하지 않은 처녀한테 덜컥 생겼구나 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리고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을 붙잡고 하소연을 했죠. 재현이 있잖아. 아, 자기 후배? 임신했다네. 임신? 결혼 안 했잖아. 근데 몰랐는데 남자친구는 있었나 봐. 어떤 남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결혼도 할 거래. 근데 그 얘기 듣는데 말은 축하한다고 하면서도 속으로는 씁쓸한 마음이 드는 거 있지? 이런 못난 마음 가지면 안 되는데 마음처럼 안 되네. 그런데 남편은 제 얘기를 듣고 표정이 좀 굳어지더라고요. 왜 그래? 아니야. 좀 피곤해서. 그런데 그 이야기 후 남편은 계속 뭔가 딴 생각을 하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저녁을 먹을 때도 또 거실에서 같이 TV를 보는 동안에도 어딘가 불편한 사람처럼 안절부절 못하는 게 보였죠. 저는 왜 저러나 싶었지만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남편의 행동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으니까요. 그 비밀을 알게 된 건 며칠 후 재현이의 연락 때문이었습니다. 다 같이 모이긴 해도 단 둘이서 만난 적은 별로 없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둘이서만 만날 수 있냐는 문자를 받고 조금 의아했죠. 제가 다른 친구들도 부를까 물어보니 아니라고 저랑만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에게 따로 할 말이 있나 싶어 알겠다고 하고 약속 장소로 나갔습니다. 카페에 가니 단정하게 옷을 차려입은 재현이가 저에게 손을 흔들더라고요. 자리에 앉자마자 저는 무슨 일로 만나자고 한 건지 물었죠. 그런데 뜬금없이 재현이는 제 임신에 대해 묻더라고요. 언니, 지난번에 제가 언니 앞에서 너무 자랑했죠? 언니가 요즘 어떤지 뻔히 알면서 언니는 아직도 소식 없으신 거죠? 그 말에 저는 웃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노력은 하는데 마음처럼 안 되네. 노력을 하신다고요? 남편분이랑? 그렇지. 남편도 아이를 많이 원하니까. 그런데 재현이의 표정이 좀 안 좋더라고요. 그 반응이 저도 뭔가 좀 이상했습니다. 나와 남편이 어떤지 물어보려고 따로 보자고 한 건가 싶었거든요. 그런데 재현이의 질문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점점 선을 넘어가더라고요. 그럼 요즘에도 잠자리 자주 하세요? 저기 재현아, 갑자기 왜 그런 질문을 해? 조금 당황스럽다. 지금 그거 물어보려고 만나자고 한 거야? 아무리 친한 동생이지만 이런 질문을 한다는 게 너무 황당하고 불쾌했죠. 그러자 재현이도 미안하다며 곧장 사과를 했습니다. 잠시 동안 둘 다 말없이 커피만 마셨어요. 저는 무슨 일로 부른 거냐고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자 재현이가 그러더라고요. 언니, 저는 이 아이 꼭 낳고 싶어요. 꼭 낳을 거예요. 그리고 아이 아빠랑 함께 행복하게 잘 살고 싶거든요. 그 남자, 제가 만나봤던 남자 중에 제일 괜찮은 사람이에요. 제 이상형이요. 똑똑하고 지적이고 차분하고. 벼랑간 저를 빤히 보며 다짐 같은 말을 하는데 정말 어리둥절하더라고요. 그런데 재현이가 갑자기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니가 좀 빠져주세요. 그 말이 뭘 의미하는지 처음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뭔 소리냐고 하니 그러는 거예요. 제 뱃속의 아이, 실은 교수님 아이거든요. 교수님이라니, 너 혹시 내 남편 얘기하는 거야? 네, 재현이의 대답에 너무 어이가 없어 아무 말도 못하고 입만 뻥끗거렸습니다. 그게 지금 무슨 소리야? 내 남편 애를 네가 왜... 죄송해요. 근데 어쩔 수 없었어요. 교수님이랑 저 정말 사랑해요. 오래됐어요. 도대체 지금 이게 무슨 소리냐니까. 네가 우리 남편을 언제, 어떻게 따로 만났기에? 언니가 처음 소개해준 날, 그날부터였어요. 언니한테는 죄송하지만 저 그날 교수님을 처음 본 순간부터 좋아하게 됐어요. 그래서 학교 연락처로 따로 연락드렸어요. 교수님도 제가 싫지 않으셨는지 만나주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종종 만났어요. 언니는 몰랐겠지만. 너 미쳤니? 내 남편 소개해준 자리에서 둘이서 눈이 맞았다고? 그리고 내 결혼 생활 내내 둘이서 만났다고? 죄송해요.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는데 그 자리에서 교수님 볼 순간 알았어요. 내가 찾던 남자라는 거.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걔랑 꽤 오랜 인연을 맺어왔는데 이런 미친 앤 줄은 처음 알았거든요. 저는 아무것도 몰랐는데 제 결혼 생활 내내 제 남편하고 따로 만났다는 거예요. 너 미쳤니? 그걸 지금 내 앞에서 말이라고 해? 죽을 죄진 거 알아요. 근데 어쩌겠어요. 애까지 가졌는데. 언니는 못 가지네. 나는 이렇게 바로 가졌잖아요. 그게 뭘 의미하는 거겠어요. 결국 교수님하고 제가 인연이라는 뜻 아니겠어요? 교수님도 아이 많이 원하는 거 언니가 더 잘 알잖아요. 언니도 아이 임신 안 돼서 많이 힘들어 했잖아요. 모두를 위해서 언니가 물러나 주세요. 너무 기막혀서 말도 안 나왔습니다. 참 좋아하고 친했던 동생이었는데 제 눈앞에 앉아있는 여자는 그동안 제가 알던 재현이와는 아예 다른 사람이더라고요. 얘가 이런 애였나? 물론 남자 끊임없이 사귀고 남자 없으면 못 사는 그런 애인 건 원래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그건 재현이의 개인 성향일 뿐 제가 왈가왈부할 건 아니라고 생각했고 저랑은 상관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란듯이 제 남편과 만나왔고 임신까지 했다니요. 저는 입이 떡 벌어진 상태로 있다가 겨우 그랬습니다. 너 미쳤니? 네가 지금 무슨 짓을 저지르는지 알고 하는 소리야? 당연하죠. 톡 까놓고 교수님도 교수님 어머님도 아이 원하는데 언니는 임신 안 되잖아요. 그럼 끝내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저도 그냥 할 말 할게요. 언니, 안 되는 거 억지로 하지 말고 그만 물러나 주세요. 저더러 안 되는 거 억지로 하지 말고 물러나 달라는 겁니다. 저는 거기서 더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재현이의 뺨을 후려 갈겼습니다. 카페 사람들이 놀라서 쳐다보고 웅성거렸는데 그때 당시엔 그런 게 신경 쓰이지도 않더군요. 저한테 뺨을 맞은 재현이는 얼굴이 시뻘개져서 난리를 쳤죠. 미쳤어요? 뱃속에 애 잘못되면 어쩌려고 이래요? 그 애가 어떤 앤데 내 남편이랑 놀아나서 가진 애잖아. 내가 지금 네 뱃속에 애까지 걱정하겠니? 언니한테 미안한 감정 당연히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된 걸 어떡하라고요? 이게 운명인가 보죠. 교수님도 저랑 생각 같아요. 처음엔 놀랐지만 제가 임신했다고 하니까 저한테 마음이 더 기울었다고요. 이럴수록 더 비참해지는 건 언니니까 교수님이랑 그만 헤어지세요. 재현이는 그 말을 하고는 저한테 더 맞을 것 같았는지 황급히 가방을 챙겨 도망치듯 카페를 나갔습니다.
카페 안에 있던 사람들은 재밌는 구경거리라도 났냐 웅성거리며 쳐다봤지만 저는 너무 기가 막혀 한참이나 멍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이런 거 남일인 줄 알았는데 나한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구나. 내가 꿈을 꾸는 건가 싶더라고요. 그날 저녁 저는 퇴근한 남편과 마주했어요. 싸늘하게 굳은 제 얼굴을 보고 남편은 무슨 일인 줄 아는지 아니면 홍재현한테 들은 건지 바로 굳은 얼굴로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미안해. 임신 사실 알고 바로 지우라고 했는데 싫대. 나도 이렇게 될 줄 몰랐어. 참 뻔뻔하고 더럽다. 내 지인하고 눈이 맞고 싶디? 결혼 생활 내내 그랬다면서. 니들이 인간이야? 그리고 일 저질러 놓고 지우라고 하면 그만이야? 담담하게 말하는 남편의 태도가 더 끔찍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뒤로 남편이 한 말이 더 가관이었습니다. 그래, 내가 미안하다. 내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인간이어서 그런 거지. 우리 관계는 끝난 것 같아. 이혼하자. 이혼하자고 말해야 할 사람이 누군데 당신이 이혼하자 말자 해? 그럼 어떡하냐. 나도 이렇게 될 줄은 몰랐는데. 어쨌든 내 아이잖아. 내 아이를 가졌다잖아. 밖에서 애 만들어 온 게 참 자랑이야? 뭐가 이렇게 뻔뻔해? 남편은 한숨을 쉬더니 조용히 집을 나갔습니다. 어쩌려고 그러나 가만히 봤는데 그냥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남편은 비겁하게도 집에 다시 들어오지 않았죠. 혼자 남겨진 저는 갑자기 엉망진창이 된 모든 게 기막혀 매일 울고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다 너무 속이 뒤집어져 어머님께 남편을 찾는 전화도 걸어봤는데요. 어머님은 더 황당하고 기막힌 소리를 하더라고요. 너한테는 물론 미안하다. 근데 이렇게 된 이상 어쩌겠니? 네가 이혼해주는 게 제일 나은 상황 아니겠니? 어머님은 전혀 미안하지 않은 말투로 저보고 헤어지라고 말하시더라고요. 펄쩍 뛸 상황이었죠. 내연녀의 남편의 시어머니까지 하나같이 저보고 이혼하는 게 맞는 거 아니냐고 당당히 요구하는 이 현실이 도무지 믿기지 않더라고요. 도대체 뭐가 나은데요? 그럼 어쩌겠니? 겨우 생긴 우리 핏줄이라는데 지워? 솔직히 너도 가망 없고 애초에 너 자식복도 없다잖아. 인연이 아니었다 생각해라. 너는 안 되는 걸 그 여자한테선 바로 생겼다는데 너 능력 좋고 인물 좋잖아. 얼마든지 더 좋은 남자 만나서 새 출발할 수 있다. 요즘 이혼은 흠도 아니야. 위자료도 그렇고 우리도 최대한 신경 써줄게. 애 못 가진다고 저 팽하시려는 거예요? 이건 아니죠, 어머니. 이미 이렇게 된 걸 나더러 어쩌라고. 너도 신보 좀 곱게 써라. 우석이가 그렇게 했을 때는 너한테 무슨 문제가 없었나 돌이켜볼 줄도 알아야지. 못 받아들이면 너만 억울하고 너만 분통 터져. 남편이 제 후배랑 바람피고 임신까지 했다는데 제가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것도 안 되나요? 내 말은 이미 일은 벌어졌으니 모두에게 가장 좋은 쪽으로 해결해야 된다 그 말이야. 그게 차우석이랑 어머님한테나 좋지 저한테 뭐가 좋은 쪽인데요? 아휴, 나한테 그만 좀 해라. 나도 모르겠다. 그러면서 전화를 끊으셨고 더 이상 통화 연결도 안 됐습니다. 저에게 모두가 이혼하라고 말하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죠. 저는 이혼해 주지 않고 버텼습니다. 상간소송도 진행했어요. 하지만 제가 그렇게 해도 그것들은 뻔뻔하게도 잘 지내더군요. 남편은 저에게 서로 힘들게 하지 말고 끝내자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머님과 상의했다면서 지금 사는 집은 제 명의로 넘겨줄 테니 제발 이혼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데 홍재현이 임신했다는 아이가 이렇게 중요한가 싶어 더욱 비참해지더군요. 절대 이혼 안 해주려고 했는데
그 사이에서 말라 비틀어져 가는 건 저였습니다. 제가 그것들한테 복수한다고 버틸수록 저만 더 힘들어지고 망가지더라고요. 많은 고민 끝에 저도 저 자신을 위해서 그냥 끝내자 다짐했습니다. 집 준다고 했으니 그거 받고 그냥 다 잊어버리자고 말이죠. 진행하던 소송 취하하고 이 일에 대해서 소문내거나 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집 받고 이혼해줬습니다. 남편이 대학 강사였고 교수 임용이 돼야 했기 때문에 평판이 중요했거든요. 그러니까 집까지 저한테 넘기면서 조용히 이혼을 해달라는 거였죠. 너무 속이 문드러졌지만 똑같은 것들끼리 어디 잘 살아봐라 하고 저는 그 똥통에서 빠져나와야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이혼을 하니 속 시원하면서도 또 한편으론 여전히 힘들었고 그것들에 대한 생각을 버리기가 힘들더군요. 그렇게 시간은 흘렀습니다. 어느 날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들도 하나같이 재현이를 욕했죠. 그러다가 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진짜 홍재현 너무 괘씸해. 내가 걔 인스타랑 마팔인데 불륜녀 주제에 태교 사진이네 뭐네 올리는 거 보면 뻔뻔함이 말도 못한다니까. 나는 걔가 그렇게 뻔뻔한 줄 몰랐어. 친구에게 홍재현이 SNS에 그런 자랑하는 사진까지 버젓이 올린다는 얘기를 들으니 다시 우라가 치밀었습니다. 조용히 살아도 뭐할 판에 뭐 잘났다고 SNS에 사진까지 올리나요? 저도 홍재현의 SNS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친구의 말처럼 뻔뻔하게도 임신 사진에 가장 최근에는 출산 사진까지 올렸더라고요. 그 아이 사진을 보는데 복잡한 기분이 느껴졌습니다. 이 애가 차우석의 애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더 이상 보고 있기 힘들었죠. 그래서 다시는 홍재현의 SNS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생각하고 참담한 기분으로 나가려는데 무슨 운명의 장난처럼 사진 밑에 바로 좀 전에 단 댓글 하나가 보이는 겁니다. 재현아, 너 왜 연락이 안 되냐? 내 새끼인데 나도 한번 보여줘야지. 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지 싶었고 그 남자의 프로필을 눌러봤습니다. 그런데 얼굴이 좀 낯이 익더라고요. 가만 생각해보니 그 남자는 같은 학교를 나왔던 후배 이종석이었습니다. 저랑 친한 건 아니었는데 과거에 홍재현이랑 사귄 적이 있는 건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종석이 왜 애기 사진 밑에 내 새끼 나도 한번 보여줘라는 댓글을 다나요? 뭐지 싶어서 다시 홍재현의 SNS로 돌아왔는데 그 댓글이 그 짧은 사이에 사라진 겁니다. 홍재현이 발견하고 바로 삭제한 모양이었죠. 하지만 저는 분명 그 댓글을 봤거든요. 설마 그 애가 남편 애가 아니라 종석이 애인가 싶은 생각도 들었어요. 막말로 재현이의 남성 평력은 진작에 알고 있었고 또 불륜으로 만든 아기인데 100% 제 남편 애일 거라는 보장도 없잖아요. 어쩌면 제가 그것들에게 어떤 복수를 하고 싶어서 그러길 원했는지도 모르겠지만 분명히 이상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홍재현 본인도 뭔가 캥기는 게 있으니까 지운 거잖아요. 저는 어디 두고 보자 생각했습니다. 기든 아니든 그 집안의 분탕질은 한번 해야겠다 싶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그 아이가 정상적이지 않은 관계에서 태어난 애라는 걸 그 집 식구들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고 싶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시댁을 찾아갔습니다. 의도한 건 아니고 전 시모한테만 말할 생각이었는데 찾아간 날 공교롭게도 남편과 홍재현도 같이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제가 초인종을 누르니 전 시모가 인터폰으로 놀라서 여길 왜 오느냐고 묻더라고요. 해코지하러 온 거 아니고요. 드릴 말씀 있어서 온 겁니다. 문 잠깐 열어주세요. 그랬더니 할 말 없다고 당장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경찰 부르겠다고요. 그리고 인터폰으로 남편 목소리도 다 들렸습니다. 다 끝나지 않았냐고, 왜 여길 찾아오느냐고, 얼른 돌아가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알겠습니다.
그럼 갈게요. 그런데 이 한마디만 할게요. 저한테 자식 복 없다고 하셨죠? 근데 궁금해서요. 남의 자식 키우는 것도 자식 복인가요? 제 말에 갑자기 조용해졌죠. 그러더니 뭐라고? 너 뭐라고 했어? 그럼 가보겠습니다. 그렇게 가려고 하니 전시모가 바로 문을 열더라고요. 너 지금 뭐라고 했어? 보니까 전시모 뒤로 남편과 홍재현까지 보이는 겁니다. 홍재현은 아이를 안은 채 저를 노려보고 있고요. 말 그대로요. 남의 자식 키우는 것도 자식복이냐고요. 누가 남의 자식인데? 너 우리가 집까지 줬고 끝냈는데 분탕질 하려고 온 거야? 제가 아는 얘기가 있는데 그건 전해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온 거예요. 듣기 싫으시면 말고요. 너 이혼해놓고 이러는 거 너한테도 도움 안 된다. 잊고 잘 살 생각해야지. 예, 알겠습니다. 그냥 갈게요. 제가 그냥 간다고 하니 오히려 전시모가 저를 잡더라고요. 너 무슨 말 하려고 온 건데? 아까 그 말이 뭔데? 저는 전시모에게 그랬습니다. 말 그대로요. 뭐가 남의 자식이라는 거야? 너 증거도 없으면서 함부로 이런 말 하는 거 아니다. 우리도 가만 안 있어. 그 말에 저는 웃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남의 자식 키울 것 같은 게 불쌍해서 온 건데 그렇게 말하시니 저도 그냥 갈게요. 뭐가 남의 자식인데? 그래서 제가 그랬죠. 가서 어머님 새며느리한테 이종석이 누군지 한번 물어보세요. 이종석이란 남자가 그 애가 자기 애라고 주장하던데 뭔가 있으니 그런 소리라겠죠? 뭐? 불륜으로 얻은 며느리라도 임신만 되면 괜찮다고 하시는 분이 어머님이긴 한데요. 그토록 귀중한 손자면 본인들 핏줄은 맞는지 한 번은 확인해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제 말에 전시모 충격받고 남편도 밖으로 나오더라고요. 우리 다 끝났는데 와서 뭔 소리 하는 건데? 내가 하고 싶은 말 어머님한테 전했어. 나중에 나한테 고마워하지나 마. 톡 까놓고 너나 저기 집에나 불륜으로 만든 악인데 홍재은 제가 너랑만 잤다는 보장도 없잖아? 그 말을 꺼내고 보니 시모와 전 남편 표정이 아주 가관이더라고요. 저는 얼빠진 그 둘을 보고 그대로 엘리베이터 타고 벗어났습니다. 얼굴 새파랗게 질린 채 멍청하게 서 있는 그 모습이 너무 우습더라고요. 솔직히 그 아이가 진짜 전 남편의 아이든 아니든 중요치는 않았습니다. 제 목적은 최소한 그것들이 무슨 짓을 저질렀고 그 아이가 어떤지 상기시켜주고 싶었을 뿐이에요. 근데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홍재영과 연락 간간히 한다던 지인의 말로는 정말 그 후 진행된 검사에서 그 아이가 정말로 남편의 친자가 아닌 걸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이종석의 애인지 아니면 또 다른 누군가의 애인진 모르겠는데 하여튼 제 전남편의 애는 아니었던 겁니다. 당연히 전남편네 집은 홍재현을 가만 안 둔다고 한바탕 난리가 났죠. 홍재현이 검사 결과 잘못됐다고 생 난리치고 다시 재검사 하자고 해놓고 그 사이에 연락 두절됐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설마 했는데 역시나였습니다. 어디서 임신하고 와서 전남편 애라고 하며 제 가정을 파탄내고 남편 놈도 정말 그 기집애랑 놀아난 게 맞으니 그 장단에 놀아난 거겠죠. 이혼 후에도 뭔가 속이 갑갑했는데 그 일 이후 속은 후련하고 좋더라고요. 그런데 전 남편 놈은 그 후에 술 먹고 저에게 전화해서 꼬장을 부린 적이 있어요. 어이없게도 제 탓을 하려는 겁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한 거야? 왜 다 망친 거냐고? 진심이야? 내가 다 망쳤다고 생각해? 내가 당신을 망친 게 아니라 구해준 거야. 남의 애인지도 모르고 키울 거란 걸. 그런 분간도 안 되니 와이프 친한 동생하고 놀아나서 바람이나 폈겠지. 그래, 내가 다 잘못했다. 애 갖고 싶고 아빠 되고 싶었던 게 그렇게 잘못이야? 네가 임신을 하던가.
그 소리를 듣는데 깨달아지더군요. 아, 이 남자는 내가 만난 남자 중에서 가장 형편없고 최악의 쓰레기였구나라는 것을요. 나는 여태까지 우리 사이에 애가 안 생기는 게 정말 힘들었어. 근데 너와 네 집안 꼬라지를 보니 오히려 나한테 애가 안 생긴 건 하늘이 도운 거란 생각이 든다. 너 같은 인간 애 낳아서 살다가 뒤늦게 뒤통수 맞았으면 내가 얼마나 힘들 뻔했어. 내가 너에 대해서 정확히 말해줄게. 너는 와이프 아는 동생이랑 놀아난 불륜남이고 내가 말 안 했으면 남의 자식까지 키울 뻔한 천하의 등신이야. 알겠니? 그렇게 전화를 끊고 나니 그제야 정말 모든 게 다 끝난 기분이었습니다. 지긋지긋했던 임신의 굴레와 전 남편의 외도에서 벗어나 다시 저로 돌아간 기분이었죠. 결혼과 임신이 뭐라고 그렇게 아등바등 눈치 보며 애쓰고 살았는지 허탈한 웃음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한번 털어내니 저도 허심탄회한 마음으로 다시 힘내서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후로는 좀 더 가벼워진 마음으로 다시 제 삶을 열심히 살아오고 있습니다. 어딘가에 정말 완벽하고 좋은 남자가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는 더 이상 하지 않아요. 가장 믿고 의지해야 될 건 제 스스로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네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 번의 결혼 실패 후 제 인생의 진짜 봄을 맞이한 30대 여자입니다. 이전 결혼 생활에서 받은 크나큰 상처에 이혼할 당시만 해도 다시는 내 인생에 결혼이란 없다고 굳게 결심했었습니다. 하지만 악몽 같던 시간을 보상이라도 해주려는 듯 제게 선물 같은 사람이 다가왔고 저는 결국 그 결심을 무르고 재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게 내가 원했던 결혼 생활이구나 라는 것을 두 번째 결혼에서 비로소 느끼고 있네요. 첫 번째 결혼에서는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왜 악몽 같다고 표현을 한 건지 그때의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저는 증권사에서 펀드 매니저로 일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분초를 다투며 돌아가는 숫자들의 전쟁터 속에서 제 자신을 돌볼 겨를도 없이 치열하게 살았죠. 그러다 극심한 스트레스와 불규칙한 생활로 건강이 나빠지는 것을 느끼고 회사 근처의 한 대형 스포츠 센터에 등록을 했습니다. 전 남편인 강재영도 거기서 만났어요. 그 센터를 운영하는 대표이자 헬스 트레이너였거든요. 그는 유독 제게 많은 신경을 써주었습니다. 말도 잘 통했기에 운동 외에도 이런저런 대화를 잘 나누기도 했고 금방 친해졌어요. 저는 직업 특성상 회사에 남자분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대학교도 남자들이 많은 학과를 졸업했고요. 그렇다 보니 남자들하고도 스스럼 없이 편하게 잘 지내는 편인데 그 남자도 그래서 저를 더 편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헬스 트레이너와 회원으로 만났지만 나중엔 개인적으로 친해졌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가 제게 데이트 신청을 해오면서 저희는 자연스럽게 연인이 되었죠. 그가 운영하던 센터는 번화가에 위치한 건물이었는데요. 저는 그가 자수성가형 사업가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건물이 아버지 소유라고 하더라고요. 그 남자네 집은 꽤 여유가 있는 편이었죠. 그렇게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며 잘 만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제가 그 남자에게 가족 이야기를 좀 해달라고 했습니다. 결혼도 생각하고 있다 보니 가족들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서요. 그랬더니 그 남자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그러는 거예요. 사실 우리 집 조금 복잡해. 왜냐면
우리 엄마는 사실 우리 아버지 두 번째 부인이야. 엄마 아빠가 나이 차이도 14살 정도 나고. 아, 그렇구나. 저는 별 생각이 없었는데 그는 고민하더니 집안의 가정사에 대해 털어놓았습니다. 아버지는 큰어머니하고는 이혼하셨거든. 큰어머니 사이에서도 전처 자식들이 있고. 그러니까 나는 배다른 형제가 둘 더 있어. 형 한 명, 누나 한 명. 근데 큰어머니하고 우리 아버지하고 정식으로 이혼하고 우리 엄마를 만났다고 들었는데도 그 집 사람들은 우리 엄마를 첩 취급하는 거야. 무시도 많이 하고 나도 덩달아 무시 많이 당했지. 그의 말에 따르면 어머님은 그런 환경 속에서 평생을 주눅들어 사셨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도 다정다감한 성격도 아니고 많이 무뚝뚝하셔. 그렇다 보니 엄마가 아버지 눈치도 보고 큰어머니 눈치도 보고 심지어 배다른 형제들 눈치도 보고 그거 지켜보는 나도 마음이 안 좋고 안쓰럽고 그랬지. 우리 엄마 좀 불쌍한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더 잘해야 돼. 우리 엄마 이제라도 기 좀 펴고 사셨으면 좋겠거든. 영미 너는 똑똑하고 마음 따뜻한 여자니까 우리 엄마한테도 좋은 며느리 되어줄 수 있을 것 같다. 저는 남친에게 그 얘기를 들었을 땐 그의 아픔이 짠했고 또 어머님이 참 안쓰럽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라도 어머님을 존중하고 존경하면서 잘해드려야겠다고 다짐했죠.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순진한 다짐이었는지 그때의 저는 전혀 알지 못한 채요. 그렇게 양가 부모님 인사도 드렸고 축복 속에서 결혼도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 전과 결혼 초반까지만 해도 어머님은 제게 정말 잘해주셨고 좋으신 분 같았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일이 생겼습니다. 그날 저는 회사에서 중요한 미팅 때문에 야근이 예정되어 있었는데요. 남편에게도 야근이 있어 좀 늦을 것 같다고 미리 말해두었죠. 그런데 미팅을 주관했던 상사의 개인적인 문제로 갑자기 야근이 취소되었습니다. 야근하는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일찍 퇴근하게 된 거였죠. 그렇게 퇴근하고 집에 가려는데 한 동료가 이렇게 된 김에 다 같이 저녁이나 먹고 가자고 제안하더라고요. 그렇게 회사 바로 앞에 있는 식당에서 팀원들과 간단히 식사를 했습니다. 그 두 명은 택시를 타고 먼저 갔고 저희 집과 방향이 같았던 한 남자 동료가 어차피 가는 길이니 저를 태워준다고 했어요. 저도 좋다고 하고 회사 주차장으로 같이 걸어가 동료의 차를 얻어 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가고 있는데 갑자기 어머님께 전화가 걸려오는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모른 채 해맑게 받았죠. 네, 어머님. 그런데 어머님 말투가 엄청 차갑고 냉랭하고 따지듯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너 지금 어디니? 저 지금 집에 가는 길이에요. 재영이가 너 야근 안 됐는데 집에 가고 있다고? 그러시는 겁니다. 좀 황당했죠. 아, 원래 야근이었는데 갑자기 취소가 돼서 그럼 곧장 집으로 와야지. 왜 다른 남자 차를 타고 가니? 내가 그 근처에 갔다가 타봤다. 너 지금 집에 오는 거 맞아? 그러시는 겁니다. 갑자기 달라진 어머님의 말투가 무섭기도 하고 황당하기도 하고 저는 일단 그 상황을 설명하려 했죠. 아, 동료 차 타고 가는 건 맞는데요. 집 방향이 같아요. 그래서 태워주신다고 해서 마침 방향이 같아 하면서 비꼬시는 겁니다. 저도 어이가 없고 왜 이러시나 싶었죠. 어쨌든 집에 간다고 하니까 일단 알겠다 하면서 탁 끊으셨죠. 옆에서 운전하던 동료도 이게 무슨 일이냐고 묻는데 저는 어안이 벙벙해서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어머님이 왜 이러시지? 혼란스러워하면서 집으로 돌아왔죠.
그런데 그 사이에 어머님의 전화를 받은 남편까지 뚱한 얼굴로 저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야근한다고 했잖아. 아, 야근 취소됐어. 차 타고 온 남자는 누군데? 라면서 취조하듯 묻길래 어이없어서 자초지종을 다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제 얘기를 듣고도 아무런 대답을 않더니 갑자기 알겠다면서 그냥 자리를 확 뜨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혔죠. 왜 저러지? 하고 그냥 넘어가긴 했는데 그 일 이후로 어머님이 저를 이상하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 하나로 어머님의 이상한 망상이 시작되었던 거죠. 내가 너 결혼식 할 때 가만 보니까 유난히 남자 하객들이 많더라. 그거야 제가 대학교도 남자들이 많은 학과를 전공했고 저희 회사도 남자들 비율이 높으니까요. 친한 남자들도 많겠어? 뭐 친한 친구도 있고 동료들하고도 잘 지내긴 하는데 왜 그러세요, 어머니? 그럴 때마다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고 자리를 뜨는데 미치겠더라고요. 왜 저러시나 싶고 뭔가 더러운 오해를 받는 것 같은 기분이었죠. 게다가 더 한장할 것은 남편한테까지 자꾸 저를 의심해보라고 부추기셨다는 겁니다. 다른 부모님들은 자식이 결혼하면 잘 살려고 도와줄 텐데 오히려 어머님이 나서서 이상한 오해를 만들고 남편더러 의심하라고 부추기는 거죠. 하루는 자다가 일어났는데 남편이 제 휴대폰을 몰래 훔쳐보는 것을 보고 경악을 했어요. 소름이 돋더라고요.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왜 남의 폰을 뒤져? 남편은 당황해하면서 변명을 했지만 저는 남편이 왜 이러나 싶더라고요. 나중에 남편이 엄마가 한번 확인해 보라고 해서 그랬는데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죠. 저는 남편에게 어머님 자꾸 나한테 왜 그러시냐 물었습니다. 어머님 때문에 미치겠다고요. 남편은 엄마가 그냥 노파심에 그럴 수도 있지 왜 예민하게 반응하냐고 했고 결국 그 일로 크게 싸우게 되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도 또 어머님께도 대놓고 다 얘기했습니다. 뭐 때문에 나를 의심하시는 거냐, 이런 말도 안 되는 의심하는 거 진짜 기분 나쁘다라고요. 저도 진짜 열받아서 다 얘기했죠. 어머님은 제가 좀 세게 나가니까 그제야 미안하다며 제가 너무 예쁘고 주변에 남자들이 많다고 하니 좀 걱정이 돼서 노파심에 그랬다면서 변명을 하셨어요. 남편도 미안하다고 다시는 안 그런다고 약속했고요. 너무 기분은 나빴지만 어머님이 오해를 하셨었나 보다. 이제는 오해가 풀렸나 보다 생각하고 그냥 좋게 좋게 넘어갔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도 했기에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줄 알았어요. 제가 순진했던 거죠. 그런데 그 뒤로 이번엔 다른 일로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결혼한 지 꽤 되었는데 왜 임신을 안 하냐고 저를 들볶기 시작하셨거든요. 저도 아이를 가질 생각으로 따로 피임은 안 했는데 아이는 생각보다 잘 들어서지 않았습니다. 임신은 계속 안 됐고 저는 그럴수록 더 큰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어머님이 하도 그러시니 결국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요. 제가 자궁 후굴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자궁 후굴이라는 말을 처음 들어봤는데 그냥 자궁이 뒤로 좀 누워있는 거라고 하셨어요. 자궁 위치가 좀 뒤에 있다는 것뿐이지 특별히 임신 기능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 그냥 그렇다는 걸 알아만 두라고 하셨죠. 그런데 같이 간 어머님은 그 단어에 완전히 꽂히신 것 같았습니다. 분명 의사 선생님도 자궁 후굴이 임신에 큰 문제는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하셨고 다른 것도 별다른 문제 없이 건강하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어머님은 그 단어 하나에 꽂혀서는 이것 봐라. 내가 네 몸에 문제 있을 줄 알았어. 자궁이 제 위치에 없으니 아이가 들어서겠니? 라며 호들갑을 떠시는 거예요. 저도 너무 질리더라고요.
어머니, 같이 들으셨잖아요. 그냥 위치가 그렇다는 거지 특별한 문제 아니라고. 그거는 그냥 의사가 하는 소리지. 제 위치에 있어야 될 게 뒤에 있다는데. 임신 안 되는 이유가 그거지 다른 게 있어? 내 이럴 줄 알았다. 그래서 내가 검사를 해보자고 한 거야. 라는데 너무 질리더라고요. 남편도 그냥 입 꾹 다물고 있고요. 어머님이 임신 가지고 그렇게 닥달하고 난리를 치시니 오히려 더 스트레스 받아서 임신이 안 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정말 화나는 일은 따로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나중에 따로 그 병원을 찾아가셨대요. 그리고 그 의사 선생님께 물어봤답니다. 우리 며느리가 자궁하골이라는데 그 원인이 따로 있느냐고. 혹시 성생활이 문란해서 그런 게 생길 수도 있냐고요. 진짜 미친 거 아닌가요? 저도 어머님이 그런 미친 소리를 따로 물을 줄은 몰랐는데 생각 없이 제 남편이 그걸 저한테 얘기해줘서 알았습니다. 의사가 황당해하면서 저 같은 경우는 선천적인 거라고, 그리고 자궁 건강하고 임신 기능에 문제 없다고 다시 설명까지 해줬다네요. 어머님은 그 얘기를 저희 남편에게 전했고 눈치 없는 그 남편 놈은 저에게 다시 전한 겁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저는 완전히 폭발했습니다. 도대체 나를 뭘로 생각하는 건가 싶어서 기가 막히더라고요. 결혼할 때 남자 하객이 좀 많이 오고 그때 남자 동료랑 같이 퇴근했다는 이유로 저는 상상 초월의 더러운 오해를 사고 있다는 게 기막힌 겁니다. 저는 진짜 어머님 미친 거 아니냐고 흥분했는데 남편은 제 반응을 예상 못했는지 엄마가 걱정돼서 그랬던 건데 확인하고 나니 괜찮아 하셨다면서 어머님 두둔을 하는 거예요. 제가 왜 기분 나빠하는지조차 이해를 못하고요. 어머님이나 남편이나 진짜 미쳤구나 싶었죠. 저는 남편에게 내가 왜 이런 더러운 오해를 받아야 되느냐, 내가 뭘 잘못했느냐고, 그리고 어머님 무슨 망상이나 정신병 있으신 거 아니냐 따졌고, 남편은 아무리 그래도 시어머니한테 망상병, 정신병이라고 하느냐면서 난리를 쳤습니다. 아주 효자 납셨더라고요. 그 일로 서로 대판 싸우고 집 뒤집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도저히 그 인간도 그 인간 엄마도 보고 싶지 않아서 짐 싸들고 집 나왔어요. 남편은 이렇게 집을 나가면 어쩌냐고 몇 번 하야하러 왔지만 저는 이혼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와중에 어머님은 저한테 전화해서 뭐 캥기는 거 있냐고, 아니면 그냥 그만이지 왜 이렇게 선수치듯 난리치면서 이혼 소리까지 하느냐 하더라고요. 와, 진짜 답도 없고 이 결혼 생활을 계속하면 내가 먼저 정신병이 오겠구나 깨달았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미친 거 아니냐고 헤어지라고 하셨고요. 그렇게 저는 수많은 다툼 끝에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처음에는 무슨 이혼이냐 미안하다며 달래는 척하며 말렸지만 나중에는 자기도 어머님 말에 동조하는 듯 하더라고요. 어이가 없었죠. 솔직히 제 입장에선 어머님이 너무 징그럽고 이상했습니다. 오히려 어머님이 이상하게 그런 쪽으로 집착이 강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물론 며느리가 남자 동료랑 같이 집에 가는 게 언짢을 수도 있지만 제가 충분히 해명했잖아요. 차라리 남들 보는 눈도 있으니 그런 건 자제하라고 좋게 좋게 말씀하셨으면 저도 그 후에는 조심했을 거예요. 그런데 다짜고짜 저를 의심하고 남자 지인 많은 거 보니 과거에 문란했을 것 같다느니 소설을 쓰고 계신 거잖아요. 어머님이야말로 진짜 이상하고 사람이 징그럽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을 떼고 이혼을 한 거죠. 너무 기막힌 경험이었기 때문에 살면서 재혼은 절대 안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런데요, 이혼하고 2년 정도 지났을 무렵 봉사활동을 하다가 현재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는 어른스럽고 제가 존경할 만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사실 그렇다고 해도 재혼 생각까진 없었는데 만나다 보니 정말 좋은 사람이라는 걸 더욱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남자도 남자지만
그 남자의 부모님이 너무 좋으신 분들이었습니다. 사실 전 남편하고는 결혼 전에 시부모님 인사드렸을 때 살짝 쎄한 느낌도 있었거든요. 전 시모는 전 시부 눈치를 너무 많이 보고 주눅들어 있었는데 부자이긴 해도 집 분위기가 좋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 남편 부모님을 만나 뵈었을 땐 그 화목하고 따뜻한 분위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저도 이 화목한 분위기의 일원이 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요. 그 남자는 제가 재혼에 대해서 느끼는 불안함을 10분 이해해줬고 제가 편안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결국 다시 한번 사람을 믿어보자고 생각했고 그 남자와 재혼을 준비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재혼 준비 과정에서 뜻밖에도 임신이 되었습니다. 시부모님도 너무 환영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더라고요. 전 남편과는 2년 넘게도 안 생기던 아이가 지금 남편과는 결혼도 전에 생긴 거죠. 결혼은 좀 더 앞당겨서 하게 되었고 결혼 후 5개월 만에 출산도 했습니다. 그렇게 결혼을 했는데 두 번째 결혼 생활은 지금도 그렇지만 만족 100%였습니다. 남편은 다정하고 좋은 사람이고 아이한테도 참 잘해요. 그리고 시부모님도 정말 인품이 훌륭하시고 좋으신 분들이라 시부모님이 아니라 어른으로서도 배울 점이 많고 나도 저렇게 나이 들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분들입니다. 남들은 시부모님이 불편하다는데 저는 전혀 불편한 거 없고 오히려 친부모님 마냥 편해요. 그래서 어머님하고도 종종 데이트도 하는데요. 남편 없이 어머님하고 아이 데리고 셋이서 백화점도 가고 카페도 가고 놀러 갈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아이가 돌이 지나갈 무렵이었어요. 어머님이 잘 다니던 백화점이 있으신데 이사를 하면서 다른 백화점으로 옮기셨거든요. 새로 옮긴 백화점에서도 VIP셨기 때문에 백화점 라운지를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옮기셨다는 그 백화점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살짝 멈칫했어요. 왜냐면 전 시모가 하필 그 백화점 VIP였고 라운지도 자주 갔었거든요. 그래서 좀 찝찝하긴 했지만 뭐 마주칠 일이 특별히 있겠나 생각했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결국 딱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는 아이를 유모차에 태우고 어머님과 백화점 라운지에 갔었는데요. 아이는 잠들어 있었고 어머님과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면서 대화를 하고 있는데 벼랑간 누군가 아는 체를 하는 겁니다. 아니, 이게 누구야? 너 영미 맞지? 그 익숙하고도 끔찍한 목소리에 깜짝 놀라 돌아보니 전 시모였습니다. 아, 설마 했는데 결국 만났구나 싶더라고요. 이미 이혼했고 2년도 끝난 사이인데 왜 아는 체 하지 싶어서 불편함과 불쾌함이 확 올라왔죠. 네가 여기 웬일이니? 하더니 제 옆에 있는 유모차에서 자고 있는 아이를 보고 화들짝 놀라는 겁니다. 어머, 이게 누구야? 너 재혼했다는 얘긴 들었는데 애 낳았니? 그러는 겁니다. 저는 기분이 나빴지만 앞에 어머님도 계셨기에 좋게 말하고 목례를 했습니다. 네, 저 지금 대화 중이어서요. 그만 말하고 가라는 뜻이었는데 전 시모가 저희 어머님을 보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낯이 익은데? 라고 하는 겁니다. 저희 어머님 보고 낯이 익다고 한 거죠. 그러더니 어머, 혹시 최수경? 그러는 겁니다. 저희 어머님 성함이 최수경이거든요. 전 시모가 저희 어머님을 아는 거예요. 이게 뭐지 싶었는데 저희 어머님도 골똘히 생각하더니 그러시더라고요. 아, 혹시 그래 맞아. 나 박미수. 우리 같은 고등학교 맞지? 전 시모의 말에 저희 어머님이 별 표정 없는 얼굴로 그런 것 같다고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저희 어머님은 별 표정도 없으신데 전 시모 혼자 막 호들갑을 떨더라고요.
세상에, 여기서 다 만나네. 너 여기 백화점 VIP니? 나는 여기 오래됐는데 너 처음 본다. 최근에 이사하면서 여기 백화점 이용하게 됐거든. 아, 그러니? 하면서 저희 어머님을 훑어보더라고요. 너도 좀 사는가 보다? 하더니 갑자기 저를 보는 겁니다. 잠깐만, 근데 얘랑 무슨 사이야? 라면서 저보고 얘라고 하는 겁니다. 어이가 없었죠. 저희 어머님도 기분 나쁜 표정으로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며느리야. 뭐라고? 아니 그럼 영민호 재혼했다는 그 남자가 수경이 아들이었던 거야? 어머나, 세상 좁네. 라는데 진짜 왜 이러나 싶더라고요. 전시모는 어머님에게 너 알고 있지? 얘가 내 젖며느린 거. 재혼인 거 아는 거지? 재혼인 건 아는데 네 젖며느린 줄은 몰랐다. 전시모는 저를 보며 코웃음 치더라고요. 세상에, 이혼하고 바로 재혼했다곤 들었는데 그게 수경이 며느리 자리일 줄이야. 능력 좋다 너. 어떻게 꼬셨니? 말 좀 가려서 하세요. 저도 너무 기분 나빠서 말했습니다. 그런데 전시모는 코웃음 치고 그러더라고요. 참나, 내가 뭘 어쨌다고. 어른한테 싸가지 없기는. 그 모습에 저희 어머님도 미간을 확 찌푸리시더라고요. 그만 좀 할래? 예전에는 네 며느리였다고 해도 이제 내 며느리야. 말 함부로 하지 마. 그리고 몇십 년 만에 만난 동창이긴 하지만 우리 사실 고등학교 때 친하지도 않았잖아? 왜 이렇게 아는 체 하니? 너 갈 길 가. 어머님의 말에 전시모는 무안한지 얼굴이 시뻘개지더라고요. 참. 저희 어머님은 어이없다는 듯 저에게 그러셨죠. 예, 아가. 우리가 차라리 일어나자. 네, 어머님. 똥이 더러워서 피하지 무서워서 피하나요? 그렇게 일어나려는데 갑자기 전시모가 팔짱 끼고 그러는 겁니다. 아휴, 아주 사이좋은 고부 사이네. 근데 그건 아나 몰라? 얘 주변에 남자들밖에 없고 결혼한 유부녀가 남자 동료 차 얻어 타고 다니고 거짓말하고 그랬어. 남자들하고 어울리는 게 아주 익숙한 애야. 그것뿐이니 애도 안 들어서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라면서 갑자기 제 욕을 하는 겁니다. 저도 너무 열받아서 따지려고 했죠. 뭐라고요? 지금 말 다 하셨어요? 내가 틀린 말 했니? 그 순간 화장실을 다녀온 건지 전시부까지 와서는 저희 쪽으로 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여기 봐요, 여보. 영미 얘가 재혼했는데 그 재혼한 시어머니가 내 고등학교 동창이지 뭐예요. 전시부도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너 오랜만이다. 어떻게 여기서 다 보냐? 안녕하셨어요. 얘가 수경이라고 내 고등학교 동창인데 고등학교 때부터 공부만 하고 좀 순진했어. 그러니까 며느리도 속아서 얻은 것 같아. 하면서 대놓고 저를 까내리는 겁니다.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싸우려는데 그걸 가만히 듣고 있던 저희 어머님이 가만히 저를 살짝 막으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미소를 지으시고는 전시모에게 이렇게 말하시더라고요. 내가 고등학교 때부터 공부만 하고 순진해서 며느리도 속아서 얻은 거라고? 그래, 제가 왜 이혼했는데 임신도 안 되고 주변에 남자도 많고. 주변에 남자 많다? 지금 네 얘기하는 거지? 뭐라고? 네 얘기하는 거 아니야? 우리가 비록 고등학교 때 친하진 않았지만 네가 워낙 유명 인사해서 학교에서 모르는 사람 없었잖아. 고등학교 때 대학생이랑 동거하고 임신까지 했다는 소문이 파다해가지고 내 기억엔 그 소문 때문에 너 학교도 잘 안 나오고 그랬던 것 같은데. 네가 오죽했으면 공부만 하고 순진에 빠진 나도 그 소식들을 다 알고 있겠니? 너 학교 때마다 남자애들 오토바이 뒤에 타고 다녔다는 것도 유명하고.
어머님 말에 전시모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는 겁니다. 엄청 당황하시더군요. 너 미쳤니? 지금 무슨... 네가 그렇게 살아서 남들도 다 그래 보이니? 남자친구들 있는 거 왜? 성격 좋고 회사에 남자들이 더 많으니까 그럴 수도 있지. 내가 겪어보니 우리 며느리 그런 사람 전혀 아니야. 너야말로 과거 세탁하고 나이 많은 남자 하나 물어서 재혼했다는 얘기 들었는데 혹시 그게 지금 남편분이니? 너도 성공했다 얘. 지금 남편분은 다 아시는 건가? 전시모는 당황해서 옆에 전시부 눈치 보고 난리 났더라고요. 이게 미쳤나? 야! 너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어디서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그 말에 저희 어머님 정색하시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헛소리? 진짜인지 아닌지 지금 당장 동창 친구들한테 전화해서 확인시켜줄 수도 있어. 물란 같은 소리 하네. 너야말로 우리 학교랑 우리 동네에서 아주 물란하기로 유명했던 거 아니니? 이제 와서 말인데 나 너랑 같은 학교인 것도 창피하더라. 미꾸라지 하나가 물 다 흘리고 다니고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우리 며느리가 그래 보이디? 그건 우리 며느리가 문제가 아니고 네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남들도 그래 보이는 거야. 알았니? 어머님은 우아하게 조목조목 따지셨고 전시모는 얼굴 시뻘개져서 반박도 못하고 몸을 부들부들 떨더라고요. 이 미친년이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옆에서 모든 걸 다 듣고 있던 전시부가 얼굴이 흑빛이 되더니 갑자기 전시모의 뺨 후려치는 겁니다. 거기 있던 사람들 다 경악하고 어머님과 저도 놀라서 뒷걸음질 쳤죠. 전시부가 좀 무섭고 다혈질인 건 진작에 알았는데 전시모에게 그렇게 폭행을 저지른 건 처음 봤습니다. 너 이 말이 다 사실이야? 순진에 빠진 처녀인 줄 알았는데 뭐? 고등학생이랑 대학생이랑 동거? 남자들 오토바이를 타고 다녀? 아니에요, 여보. 제가 아무 헛소리나 하는 거예요. 나 그런 사람 아니에요. 라며 전시부한테 매달리는 겁니다. 뺨까지 맞아놓고 오히려 쩔쩔매면서 전시부한테 매달리는 거죠. 전시부는 씩씩거렸는데 주변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웅성거리니 부끄러워졌는지 다리를 붙잡는 전시모를 확 내팽개치고 그대로 나가버리더라고요. 전시모는 저와 저희 어머님을 노려보더니 쩔쩔매며 전시부 뒤를 따라갔고요. 전시모가 늘 전시부 비위 맞추고 쩔쩔매며 사는 건 알았는데 자기가 맞았음에도 싹싹 비는 그 꼴이 정말 비굴하고 한심하더라고요. 그리고 전시부한테는 꼼짝 못하고 설설 기면서 며느리인 저한테는 온갖 막말하고 저 몰아세우고 진짜 인간이 비열하고 못돼 처먹은 인간이구나 싶었죠. 그들이 사라진 후 저희 어머님은 한숨을 푹 내쉬더라고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괜찮아. 네 전시 어머니가 쟤인 줄은 꿈에도 몰랐다. 저도 너무 당황스러워요. 쟤 하는 짓 보니까 너 이전 결혼 생활에서 정말 고생 많이 했겠어. 그러시며 저를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에 이유 없이 오해받아야 했던 전 결혼 생활이 떠올라 코끝이 시큰해졌죠. 어머님은 제 고등학교 때부터 좀 저런 애였다고 이제 다 끝난 인연이니 마음 쓰지 말라고 위로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이틀쯤 지났을까요? 전시모가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지만 저희 어머님 전화로 전화가 왔더라고요. 저희 어머님께 미쳤느냐고 남편 앞에서 그딴 소리를 하느냐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난리를 피우는 겁니다. 전시모의 난리에도 어머님은 차분하고 우아하게 맞받아치시더라고요. 나는 그냥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 왜 난리야. 그리고 네가 먼저 내 며느리한테 입에 담지도 못할 망발을 했잖아. 너는 사실도 아닌 말을 그렇게 함부로 떠들어대놓고 나는 진짜 있었던 일 얘기한 건데 뭐가 잘못됐니? 사실이든 아니든 그걸 사람들 앞에서 특히 내 남편 앞에서 얘기를 해.
너 때문에 우리 집 지금 풍비박산 나게 생겼어. 너 책임질 거야? 어머님은 코웃음 치시더라고요. 내가 왜 책임을 져? 그러게 왜 먼저 와서 쓸데없는 소리 늘어놓고 일을 만드니? 과거에 그러고 다닌 건 니네 남편은 모르나 본데 그럼 알아서 자중하고 조용히 지냈어야지. 일 크게 만든 게 누군데 나더러 책임지래? 내가 충고 한마디 하는데 세상 사람들 다 너 같은 줄 착각하지 마. 그러고 다른 사람한테 함부로 입 놀리고 다니지도 말고 너 스스로 딱히 떳떳하지도 않으면서 누구더러. 그럼 이만 끊는다. 니네 집 일은 네가 알아서 하고 다시는 나한테도 우리 며느리한테도 연락도 아는 채도 하지 마. 내가 지금은 좋게 좋게 받아주지만 나중에는 나도 결코 좋게는 안 넘어가. 알았니? 저희 어머님은 그 말을 끝으로 전화를 끊고 번호까지 차단해 버리셨습니다. 그때 그 사건을 겪어보니 전 시모는 이상하게도 그런 부분에 집착하고 저를 몰아세운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자기가 과거에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저를 그토록 의심하고 몰아세웠던 것 같습니다. 먼 눈에는 뭐만 보인다는 게 딱 맞는 말이었던 거죠. 자신의 열등감과 부끄러운 과거를 저한테 투영해서 괴롭혔지만 결국 그 모든 화살은 자기 자신에게로 그것도 가장 아픈 방식으로 돌아갔으니 남한테 죄짓고 살고 함부로 입 놀리면 안 된다는 거 이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때 거기서 마주친 게 너무 싫고 끔찍했는데 저희 어머님이 시원하게 한 방 먹여주셔서 어찌나 통쾌하고 감사하던지요. 저는 지금 저를 온전히 믿어주고 아껴주는 든든한 시부모님과 남편, 그리고 제 아이와 함께 너무나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가족이고 이것이 내가 원했던 결혼 생활이었구나 라는 것을 느끼고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고 제 아픔까지도 보듬어주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이 평범한 일상이 제게는 정말 값지고 소중한 것 같아요. 제 사연 들어주시는 분들에게도 늘 소중하고 행복한 나날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